쇼폼인데 이 스토리라는 이름을 쓴 게 좀 신기한데, 인스타 스토리를 떠올리는 사람과 카카오 스토리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오픈패스의 장은민 감독입니다. 오늘은 오픈패스의 저희 PM과 디자이너 두 분을 모시고 앱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폰패스에서 각종 디자인, 기획이랑 여러 가지 콘텐츠 담당하고 있는 김지용이고요. 디자인 스펙트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로도 여러분들께 아마 많이 인사드렸던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패스에서 이제 교육 기획이랑 플랫폼 관리 같이 하고 있는 PM 안재찬이라고 합니다. 쇼츠를 좀 자주 보세요? 어떠세요? 자주 보죠. 유튜브 릴스랑 이제 유튜브 쇼츠랑 인스타그램 릴스는 항상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 쇼츠는 자주 보고 릴스는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 저는 인스타그램을 좀 일적으로 쓰고 유튜브는 완전히 컨텐츠를 즐기는 용도로 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쇼츠가 이렇게 유튜브나 인스타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앱들에 적용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최근에 좀 중고거래 앱에도 쇼츠가 추가되었다는 걸 보고 좀 되게 신기했거든요. 당근마켓, 번개장터가 쇼폼 기능을 도입했다고 비슷한 시기에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쇼폼 기능을 이제 재찬님이 PM이고 지용님이 이제 디자이너시니까 이 두 분의 시선에서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려고 제가 두 분을 좀 모시게 됐고요. 그럼 저희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당근 리뷰부터 좀 해볼 건데요. 24년 12월 달에 스토리를 전국 오픈했다고 이제 기사가. 저는 근데 이 이름부터 좀 재밌거든요. 쇼폼인데 이 스토리라는 이름을 쓴 게 좀 신기한데, 사실 스토리 하면은 저는 인스타 스토리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인스타 스토리를 떠올리는 사람과 카카오 스토리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여기 당근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지용님께서 한번 당근 스토리로 한번 진입을 해보시겠어요? 제 일부러 아예 안 맞거든요. 네네. 원래 동네고 자, 대동내고 전체 서비스에서 여기네요. 생각보다 되게 금방 진입하셨네요. UX UI를 오래 한 사람이니까 어쨌든 진입점이 상단 탭이랑 하단 탭 둘 중에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하단 탭엔 적혀져 있잖아요. 홈, 동네 생활, 동네 주도, 채팅, 나의 당근. 나의 당근은 마이 페이지 역할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상단에 저기 노티, 검색, 그리고 햄버거 버튼이 있는데 여기밖에 진입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직업병이라서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바로 일로 갈까는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지금 이제 나의 당근 마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또 서비스에 스토리가 진입이 되게, 네, 이런 식으로 좀 진입 플로우가 돼 있는 것 같고, 일단 홈 화면에는 스토리가 없단 말이에요. 왜 당근은 이렇게 보도 자료까지 낸 기능을 왜 홈 화면에 넣지 않았을까? 사실 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여기서 메인 기능을 담아야 되는데, 그만큼 지금 스토리가 핵심 기능은 아니어서 이쪽에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사람들이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당근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고거래를 목적으로 들어오죠. 아직은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뒤쪽에 들어가 있지 않나. 여기에 지금 스토리 말고도 서비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질문 자체가 여기 있는 얘들이 왜 다 홈에 없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다들 우선순위 자체가 일단 먼저는 중고거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화면을 봤을 때 사실 배너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한 화면에 정확히 4개의 쇼츠가 보이는 디자인인 것 같은데, 지호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디자인은 크게 이질적이거나 하지는 않으신 건가요? 익숙한 것 같아요. 저 말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브라우징 폼은 익숙할 것처럼 느껴지고, 검색은 없군요. 네, 카테고리별로 고를 수 있는 게 그나마 좀 다른 점. 요 음식점, 카페, 운동, 뷰티, 미용. 카테고리도 일부러 좀 특징적인 걸 잡았잖아요. 카테고리를 좀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 PM 입장에서 한번 좀 추측을 해보자면, 그런 거를 멋대로 말할 수가 없어서 좀 미리 살짝 컨닝을 하고 왔는데, 일단은 뭐 인기 있는 카테고리를 세웠을 거다라는 가설도 있는데, 그 탭을 보면 이쪽에 서비스 탭하고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좀 따라서 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스토리 딱 첫 화면에 들어왔을 때 이 화면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썸네일을 올릴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뭔가 권장사항이 있거나 궁금하거든요. 그런 게 좀 궁금한 게, 그런 게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누가 봐도 진입률이나 클릭률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봐도, 물론 이게 반찬 한 팩에 1,000원 때문에 누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딴 것보다는 높잖아요. 제 클릭을 유도하는 거는 이 컨텐츠, 썸네일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꼭 이 뷰 수를 썸네일에 표시할 필요가 있었을까? 사람들이 눌러야 되는 이유 중에 다른 사람들도 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그 요인들이 필요하고, 거기서 제일 우리가 흔하게 쓰는 게 뷰와 라이크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보편타당하게 들어갔을 것 같고, 저도 당연하게 만들었어야 될 기능이라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좋아요 수랑 뷰 수가 초반에 안 나올 거니까 숨겨놓자 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였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적은 수든 많은 수든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네. 그런 것들이 내가 한두 번 더 눌러볼 수 있는 트리거가 되니까 그렇다면 안 넣을 이유는 전 없는 것 같다. 재생될 때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딱 보셨을 때 기존 쇼폼과의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저는 큰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저도 크게 느껴지는 건 없고 그리고 플러스 다르게 만들 이유가 없다.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는 컨텐츠 소재? 이게 동네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으니까 우리 동네 정보를 알 수 있는 쇼폼 플랫폼이다만 머릿속에 각인시켜주면 되는 것 같고 인터페이스 요소들은 바뀔 이유가 사실 없다. 처음 봤을 때는 저도 그냥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주로 가지잖아요. 오른쪽에 이제 좋아요나 뭐 공유 버튼이 있고 좀 약간 컨닝을 하고 오다 보니까 몇 가지 보이는 게 아마 지용님도 지금 페이지를 보시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이제 이 그러네. 밑에 플레이스 연동이랑 장소랑 길 찾기 이런 게 있네요. 이걸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장 달랐다고 생각된 건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장소 연동이 된다는 거 기존 스토리랑은 좀 특이한 점이다. 저희 보통 릴스나 쇼츠 보면은 댓글이 무조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댓글이 없거든요. 댓글 기능을 왜 안 넣었을까? 여러 가지로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는 아직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근데 그쪽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해요. 댓글 기능을 넣는 순간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아직 초기 서비스라서 안 됐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댓글의 순기능도 있지만 부정적인 기능들이 있어서 뭔가 기존 서비스들을 보면서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좀 차단하려고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화면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조금씩 눈에 익는데 그 화면에서 느껴지는 구조적인 이유가 그냥 댓글 일부러 무조건 막은 것 같고 지금 보면 채팅으로 들어가 보면 그냥 이 해당 업장과의 메신저로서 기능을 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후기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능하고 있는 것들이 일반적인 컨텐츠 쇼츠로서 기능한다기보다는 커머스 터널로서 그러니까 그 해당 업장이나 뭐 매장이나 이런 것과 자연스럽게 이제 컨텐츠에서 커머스로 흘러갈 수 있는 것들을 더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용님한테 조금 궁금한 게 거의 모든 쇼폼은 다 이렇게 크게 세로에다가 이 끝에 밑에 밑이랑 옆에 CTA들을 넣는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쇼츠가 기능들이 디자인되는 이유가 화면을 봤을 때 우리가 왼손잡이보단 오른손잡이가 훨씬 많고 즉 오른손으로 컨트롤한다고 했을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이 우하단에 위치해야 되는 거는 꽤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선형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부분과 정보가 나타나는 좌하단의 부분과 영상이 크게 보이는 중앙 부분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갈래로 보통 나뉘는데 이 일종의 패턴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패턴이기 때문에 굳이 그 시선과 내가 컨트롤했던 경험들을 거스를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클릭할 수 있는 요소가 저는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이 시청하는 화면에서는 유저가 어떤 거를 가장 클릭을 하기를 바라고 디자인이 된 것 같나요? 정확히는 클릭을 하기보다는 클릭을 하지 않고 영상을 끝까지 보게 하는 게 항상 베스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영상에 최대한 그 방해되지 않게 가장자리로 몰아넣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눌러야 되는 거 보면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 쇼츠랑 다른 게 확실히 아래쪽에 위치 정보도 있고 길 찾기도 있고 채팅 같은 여러 가지 실제 매장이랑 연결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도 있다 보니까 저것들이 대부분 다 누르기 원하는 기능들만 선별해 놨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프로필이 되게 강조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프로필에 별점이라던가 단골 버튼이라던가 이런 거를 강조를 더 한 걸 봐서는 올린 게시자의 정보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춰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저희 스토리 올리기 버튼이 있는데 이제 여기 업로드 화면이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좀 놀랐어요. 유튜브나 뭐 틱톡도 해봤고 인스타도 해봤지만 너무 인터페이스가 단순한 거예요. 영상을 등록하고 내용을 입력하고 장소명을 하면 끝. 보통은 유튜브나 릴스는 업로드하면서 간단한 편집을 할 수 있게 해놓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없었어요. 그 물음표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래서 저같이 의문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업로드 팁을 다 써놨어요. 편집 툴은 뭘 쓰면 좋다까지 추천을 해놨더라고요. 일종의 가이드인 거죠. 근데 이제 썸네일을 만드시는 걸 추천한다 하는데 영상의 첫 프레임이 썸네일로 자동 등록이 된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릴스로 그러니까 쇼츠나 릴스 만들다 보면 썸네일 설정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형제로서는 첫 프레임이 자동 등록인 것 같네요. 화면을 이렇게까지 단순하게 설계한 이유가 뭘까? 제가 좀 컨닝을 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안 억울하다. 붙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대체 왜 안 붙었지 하고 이틀 전에 올라온 이용 약관에 그 Q&A가 있어서 보니까 1월 중으로 편집 기능이 등록이 될 거. 그래서 사실 간단하게 만들려고 간단하게 했다기보다 아직 그 테스트 단계라서 영상 등록이 그렇게 됐었구나라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유튜브 쇼츠 같은 것도 실제로 해보면 진짜 쉽잖아요. 너무 쉽게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대량 생산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서 수익화를 사람들이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초기 도입이었으니까 기능적으로 먼저 붙여놓으신 거고 당근에 이제 워낙 훌륭한 메이커분들 많으시니까 계속 추가를 해주시겠죠.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디자인할 때 디자인단에서 좀 신경 쓰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예를 들어 뭐 UX나 아니면 인터페이스 레벨로 사람들에게 진입하기 쉽게 하는 것들이 사실 무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예를 들어 나의 당근 들어왔을 때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 햄버거 버튼 들어왔을 때 얼만큼 이 아이를 잘 식별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최초의 예를 들어 마케팅 에셋이나 그러니까 프로모션 배너 등의 사용자들에게 처음 식별되는 어떤 시각적 정보들을 얼마나 잘 가공하는지,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실제 이 해당 기능 안에 들어와서 경험하게 될 사람들에게 충분히 불편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쓸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들이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그 외에 아까 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텐츠를 진짜 눌러보고 그 진입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썸네일이라서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마케팅 디자인 팀과 함께 협업을 한다거나 나중에 어쨌든 인터페이스로 그걸 구현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서포트하는 역할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당근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저도 처음에 보고 딱 들었던 생각은 일단 사진과 글만으로 전달이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쇼폼으로 좀 풀어가려고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보 전달의 형태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고 이제 저도 3줄 이상 잘 안 읽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더 가벼운 형태로 그리고 영상이라는 소재로 어떤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한다가 있는 것 같고, 쇼폼을 도입하는 최근의 모든 플랫폼들의 목적은 체류 시간의 증가가 큰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목적으로는 그런 즐기는 거, 들어와서 뭔가 쇼폼 보면서 재밌게 탐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서 사람들을 좀 체류 시간을 늘리고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한 좀 더 재밌는 정보들을 영상 형태로 전달하려고 하는 거. 젠차님 말에 저희 전적으로 동의하고, 기본적인 수치 확보를 위한 그 유저의 그 사용할 수 있는 확대 범위를 넓히는 것, 그리고 유저를 더 머물게 하는 것, 재방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텐션 요소를 만드는 것, 이런 건 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내부적으로 큰 공감대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당근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중국어를 하는 것 외에 동네라는 로컬 커뮤니티를 표방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그 상호작용들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스토리 만들고 있는 것들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컨텐츠 플레이가 아니고 실제로 업장과 되게 밀착되게 연결된 상태를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전략적으로 좀 생각이 있지 않을까. 마지막이 완전 내피셜인데 보고 있는 당근마켓 지인들한테 나중에 혼날 것 같은데, 당근마켓이 아니죠, 당근 지인들. 당근에서 실제로 거래하다 보면 여전히 사진으로 실질적으로 자세한 정보를 주기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진으로는 여러 장 찍어야 될 걸 영상으로는 그냥 한번 찍을 때 물건을 잘 돌려서 보여주거나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스토리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영상 도구들이 되게 좋아지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또 중고거래 쪽에도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각 퍼널이나 터치포인트에서 기능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는 게 전체 당근의 UX 경험 자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지금 지용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사진 말고 영상으로 봤을 때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다고 했던 점에 착안한 게 다음 소개드릴 번개장터의 쇼폼 기능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어서 번개장터 쇼폼 기능 좀 소개해 드릴 텐데, 번개장터는 자동 쇼폼 기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상품을 올렸을 때 이거를 자동으로 쇼폼으로 만들어 준다. 여기서 쇼폼 찾으실 수 있겠어요? 그럼요. 날뛰고 있는데 혼자서. 너무 잘 보이네요. 왜 쇼폼을 이렇게 메인에다가 당근이랑 다르게 배치를 해놨을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중요도를 높게 봤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홈 구성 자체가 너무 달라서 사실 당근은 어디에 끼워 넣을 데가 아예 없잖아요. 홈을 완전 개편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여기는 다양하게 넣을 데가 있으니까 넣지 않았나. 네, 디자이너 입장에서 저 애니메이션을 넣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결심일 것 같거든요. 근데 번개장터가 애니메이션까지 넣은 의도는 제찬님이 말한 거랑 비슷하게 굉장한 중요도를 보인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시각적으로는 확실히 그렇죠. 우리가 흔히 디자인 배우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익히는 심리학 게스찰트 이론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전체 메뉴, 찜, 뭐 내폰 시세 이런 나머지들은 다 스태틱으로 멈춰 있잖아요. 근데 혼자만 지금 튀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저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걸 분명히 알고 디자인하셨을 거고 무조건 이걸 한 번쯤은 봐라고 소리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번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보통 쇼츠라고 하면은 아까 그 지용님께서 말씀하신 그 엄지로 이제 누르는 이 버튼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왜 없을까?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고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 가까운 것 같고, 당근이나 이런 쪽은 좀 더 즐기는 콘텐츠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UI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제 디자인된 거는 혹시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제가 아까 콘텐츠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는 콘텐츠를 보고
자동적으로 좌하단에 있는 일종의 크로스셀링 버튼이죠. 이거 누르면 거기로 가겠죠 아마? 네. 가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하단에 이 UI겠네요. 어쨌든 면적이나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영상에 눈이 먼저 가긴 할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 화면 내에서 컨트롤하기 가장 좋은 버튼은 이 좌하단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쇼츠를 활용하지만 아까 당근에서는 어떤 하나의 업장이나 인터랙션을 한다면 여기는 제품 바이 제품으로 인터랙션을 하는 느낌? 지금 지용님께서 자연스럽게 밑에 이제 그 상품 버튼까지 누르셨잖아요. 좀 실제 구매까지를 좀 자연스럽게 유도한다고 보세요? 구매까지 유도하느냐는 모르겠고 구매 페이지까지 유도하느냐는 가능한 말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구매 페이지에 당도한 다음부터는 또 구매 페이지 안에서 구매하기 버튼까지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각각의 롤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죠. 지금 여기 쇼츠 활용하는 방식은 진짜 말 그대로 광고라서 처음에 우리가 TV 광고 보고 검색하거나 유튜브 이런 광고 보고 검색하는 것처럼 똑같은 플로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광고 진입점 역할만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당근은 그 주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상품 카테고리가 아예 없거든요. 이 카테고리가 꽤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넣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추가적으로 당연히 공개장터 디자이너분, 그러니까 PM분들께서 추가하시지 않을까요? 뭔가 AI 추천 형태든 이 사람이 관심 있어 하던 카테고리를 자동으로 보여주든 아니면 내가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그 안에서 쇼폼 형태로 탐색을 하던 나중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고 이 형태에서 그냥 좋다라고 생각되는 점은 그냥 보물찾기 하는 느낌으로 일단은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재생수가 여기도 아직 그렇게 높은 상품은 많지 않은데 여기서도 재생수를 밑에 넣어둔 이유가 무엇일까? 가끔 물건을 팔 때 제가 물건을 좀 빨리 팔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러 친구 폰이나 빌려가지고 아이디를 빌려서 찜을 좀 누르고 채팅을 만들어요. 이게 곧 팔릴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주는 게 중고거래에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왜 그러시죠? 근데 그런 일부에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어찌됐건 이쪽 번개장터는 중고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활성화되는 플랫폼이고 그런 구매를 좀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서는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저희가 아까 당근은 만드는 데 가봤잖아요. 네, 근데 얘는 쇼츠를 만들기가 쇼폼 거기에 화면에서는 없었잖아요. 그럼 어디서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추측이 되시나요? 원포인트로 만드는 건가? 제가 사실 미리 한번 만들어 와봤어요. 똑같이 마이로 가면은 조건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리면은 이게 쇼폼이 되도록 조건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조건에 맞춰서 올리면 알아서 만들어져요. 쇼폼 제작은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네. 자동 생성만 기능 제공.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실제로 만들어 봤거든요. 그 1트 만에 바로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형 하나 찍어가지고 사진 7개 찍어서 그냥 글 써서 올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이렇게 텍스트 편집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다. 사진을 7개 넣었잖아요. 근데 본인 이 앱에서 그냥 4개를 골라서 그냥 이 프레임 설정해서 그냥 만들었더라고요. 제 최강 기염 우주먼지 뭐 팡이 인형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텍스트가 달라요. 네, 텍스트 변환을 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되게 쉬운데 제가 원하는 퀄리티로 나오진 않았어요. 노출도 중요하지만 노출된 사람이 구매 전환까지 이르려면 이 지금 쇼츠든 이 화면에 보이는 어떤 시각 요소들이 내가 원하는 내러티브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예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정말 원 클릭, 원 큐로 다 끝내주는 거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올리는 김에 영상도 만들어준다고 하면 오케이. 근데 그 영상의 퀄리티를 따진다고 하면은 좀 자유도가 없다. 번개장터는 그러면 이 쇼폼 기능으로 뭘 이루고 싶어 하는 걸까요? 어쨌든 쉽게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양이 정말 빨리빨리 늘어나면서 우리 플랫폼에 정말 많은 상품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연결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요새는 안 그러는데 당근이 처음 나왔을 때는 심심하면 들어가서 보고 놀았거든요. 특히 뭐 전자제품 이런 거 들어가서 그때는 이렇게 막 올라와서 정말 좋은 거 바로 막 채가고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진짜 보다 보면 숨어있는 보물을 찾기도 하는 재미가 있었어서 이제 그런 재미를 좀 사용자들에게 주면서 약간 새로운 유저들을 더 이제 이 안에서 놀게 만들려는 거? 쇼폼이라는 형태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아니거나 아니면 좀 개인 추천이 잘 되면 그렇게 보면서 그냥 이거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지 않을까. 랜덤하게 탐색을 하면서 이건 어때? 라고 한번 제안할 수 있는 형태로 쇼폼이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두 개 슈퍼홈 앱 비교해봤는데 생각보다 좀 뜯어볼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지향하는 목적이 되게 다른 것도 좀 신기했고 또 영상 보시고 지용님이나 또 당근에서 연락 오시지 않을까. 저 아직도 말이 조심스러워요. 내가 말을 잘했나 모르겠다. 네, 또 이렇게 두 분 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네,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종종 또 이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네, 그래서 또 보시고 원하는 리뷰 주제가 있거나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컨텐츠로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